네,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지? 오늘 주제는 저번 주에 가로수길을 봤거든. 어, 근데 거기 막 임대 붙여져 있는 가게도 엄청 많고 거리가 휑하더라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 가로수길이나 이제 그렇게 된 상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로수길은 특히 가장 심하다고 알고 있어. 가로수길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아니,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공실률이 36.5%라고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정말 그렇게 심한가 싶을 정도로 많이 놀랐는데 그 이유를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명확하더라고. 가로수길에 나와 있는 부동산 매물들을 보니까 12평짜리가 보증금 1억에 월세 2,500 하는 데도 있고 1, 2층 합쳐서 120평 정도 되는 데가 15억에 1억을 받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와, 어떤 장사를 해야지 저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월세가 많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 결국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들이야. 결국에 대기업들만 남게 되고, 대기업들만 남으면 어떻게? 원래 그 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소한 소상공인들의 매장, 독특한 매장들, 그리고 작업실들, 그런 것들이 관광지 성격을 띠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접근조차 불가능하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상권이 특색을 잃고 대기업들만 들어와 있는 그런 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결국에 상권이 어느 때는 볼거리들,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고 유동인구가 늘어.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건물 가치를 높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 가치는 보통 이제 수익률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도 있겠지만, 건물주는 수익이 월세란 말이야. 월세가 높아질수록 당연하게 건물 가치도 올라가는데, 그게 계속 올리다가 유동인구가 탄탄하게 받쳐줄 때는 건물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더라도 그만큼 손님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매출을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월세를 내고 그만큼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게 될 거고, 결국 아까 내가 처음 말한 23년도 4분기 기준 공실률 36.5%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 진주 시내도 보면은 대기업 빼고는 뭐 다 망했는데. 맞아. 대기업 빼고도 망하고 사실 대기업도 많이 망했지. 진주 시내도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장 핫한 상권이었는데 월세가 올라가고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발길이 끊어지고, 요즘에는 내가 가끔 부모님 뵈러 진주에 내려가도 대기업들도 망하더라고. 아, 대기업들도 망하더라.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신촌이 나는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촌이 정말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젊음의 중심이었고 신촌만의 독특한 문화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나 먹거리 문화들이 합쳐져서 이전에는 젊은 층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던 곳이었어. 신촌 옆에 이대 쇼핑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도 오고, 또 음악 공연장이나 극장, 바와 같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도 많아서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고 교통도 좋아서 너무나 사랑을 받던 곳이었는데, 아까 가로수길과 마찬가지의 이유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쇼핑하러 더 이상 오프라인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소비들이 이어지고, 또 코로나 사이에 쿠팡이나 무신사나 굉장히 많은 쇼핑 플랫폼들이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꺾이지가 않아. 그런 영향도 굉장히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가로수길과 마찬가지로 신촌도 공실률이 23년 기준으로 22%나 되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전시내 다 임대야. 사실 22% 정도면 서울 평균 공실률이 6.5%거든. 그러니까 4배에 가까운 공실률이라는 거는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보통 신촌에서 만나자고 하면 롯데리아 앞에서 보자 하는 그 롯데리아도 10수년 만에 이번에 폐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제는 못 버틴다는 거지. 근데 과연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거기에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쉽사리 진입을 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특색은 점점 없어지고 갈 이유도 없어지고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상권이 나는 죽어간다고 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죽어가겠지만. 근데 그렇게 상권이 다 죽으면은
건물주들도 안 좋은 거 아닌가? 당연히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은데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미 진작에 그 앞전 건물주들은 팔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 이미 비싼 가격에 들어간 건물주들이 대다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월세를 100만 원을 낮추면 건물 가격은 최소 4억에서 10억 정도 떨어지거든. 많게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월세를 사실 낮춰야지 공실이 줄어들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월세를 낮춰서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지. 손해가 너무나 커지니까 차라리 버텨보는 거야. 괜찮아지진 않을까? 다시 상권이 살아나진 않을까 하고. 뭐 내가 건물주가 아니라서 내 작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나라도 사실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월세를 낮추는 게 건물 가치가 그만큼 크게 떨어지니까 1, 20억이 떨어진다고 하면 쉽게 낮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군데서 낮춰버리면 여러 군데서 낮춰야 되고 그러면 결국 또 건물 가격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건데 아마 주변 건물주들의 압박도 어느 정도 있진 않을까 예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아직까지 월세를 안 낮추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소상공인분들은 그런 임대료 비싼 데서 창업을 못하니까 좀 더 가성비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네. 그치. 그래서 가로수길 옆이랑 뒤에 세로수길이랑 뒷루수길이 생기고 홍대 신촌 근처에 이제 연트럴파크 연남동이 생기고 이태원 근처에 경리단길이 생겼는데 경리단길로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이 상권이 죽은 지 좀 됐지.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대표적으로 뭐 명동, 강남, 홍대, 가로수길 이렇게 대표적인 상권에만 모였다면 지금은 아예 딴판이거든. 작고 인기 많은 상권이 너무나 세분화돼서 여러 개로 늘었단 말이야. 이거에 나는 원인도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력이 많이 커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TV 매체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매체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식당 사장님 하나가 센스만 좋으면 얼마든지 자기 식당에 손님을 끌고 오고 웨이팅을 세울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인스타 맛집 그런 것처럼. 그렇지. 인스타 맛집이 대표적인 예지. 그게 처음에나 인스타 맛집이지 결국에 그냥 맛집이 돼. 그렇게 뭐 땡땡 단길, 땡땡 숲길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이크로 상권이 생기는 이유도 온라인 상의 영향력이 커져서 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경리단길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인간의 욕망이 커지고 욕심이 커지면 결국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와서 다른 상권으로 옮겨가고 그게 반복될 거고.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 나라도 계속해서 올릴 것 같아. 그렇게 우리 상권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붐비고 내가 세를 내준 가게가 이제 웨이팅이 슬고 돈 버는 게 보이면 당연히 월세를 올리고 싶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장사로 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처음에 땡땡 단길 하면서 유명해지는 과정에서 팔고 나간 사람은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벌었겠지. 그 당시에 장사를 했던 사람들도 나쁘지 않게 벌었을 거고 이제 뒤늦게 끝물에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문제지. 뭐든지 간에. 지금은 그 건물주들이 나빠 보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나라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혼자 제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범 사례가 나는 성수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초에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방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내용에 보고 나는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공실률이 0%에 가까웠을 만큼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던 곳이었는데 임대료가 50%가 상승했는데 매출은 25%밖에 상승을 안 한 거야.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매출보다 임대료 상승이 빠르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는 불보듯 뻔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 방지 대책의 내용에는 대기업의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협약을 맺어서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구측에서 아예 제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게 나는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채널을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를 보면 결국에 핵심은 마케팅이란 말이야. 당연히 마케팅 이전에 탄탄한 본질이 있어야지만 이제 고객이 마케팅을 통해서 방문을 했을 때 구매, 재구매, 추천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몰고 와서 유동인구가 늘어서 그 상권이 붐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질을 갖추고 난 이후에 마케팅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식당에서 좋은 인테리어는 풀테이블이란 말이야.
풀테이블에 웨이팅까지 있으면 너무 좋고,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인스타 맛집에서 결국엔 진짜 그냥 맛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케팅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냥 단순하게 마케팅 대행사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대행사한테 맡길 때 맡기더라도 늘상 강조하는 거지만 꼼꼼하게 공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 마케팅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 채널을 보는 우리 구독자들은 적어도 마케팅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전에도 마케팅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업로드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마케팅 강의 위주로 좀 올릴 예정인데, 꼭 참고하셔서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고, 아마 장사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꼭 공부를 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야. 그러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다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